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4년 1월 27일 오전 7시 56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간밤에 조금 많은 반등이 나와 주었네요. 41,892달러입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괜찮은 충분히 반등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가 이제 초대형, 엄청난 초대형 쓰레기입니다. 보시게 되면 2022년 8월에 만들어진 엄청난 초대형, 실은 이제 이때부터라고 보셔도 되니까 2022년 6월부터 만들어진 이 프라이스 액션 구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패턴 모양인데 상단 테스트 자리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상단이 저항 자리였다라는 건 충분히 직전 캔들의 저항 형태를 보게 되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을 돌파 시도하지만 실패했고 장대 항봉으로 뚫어냈죠. 장대 항봉 뚫어내고 직전 2023년 4월 고점도 역시 여기 상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충분히 괜찮은 매수 자리였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주시시켜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테스트했으니까 전고 뚫고 올라가겠네요. 그런 단순한 트레이딩이 그렇게 단순하면 다 누구나 돈을 벌겠죠.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구조 속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0K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40K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 구역하고 위 구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44K 뚫는 게 핵심인데 제가 이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보시게 되면 이때 결국 여기 피보나치 전체 하락분에 대한 0.786 되돌림을 뚫지 못하고 저는 로그 차트입니다. 선형 차트로는 618로 뜨고 있는데 저는 로그 차트로는 786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직전 반감기 사이클에도 786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44K가 깨지면 물량 일부를 조금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일봉으로 그때 44K가 깨졌고요. 40K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 이제 38,500달러를 찍고 결국 이 대형 쐐기 상단에서 테스트를 받고 다시 한번 조금 재차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네요. 다시 한번 이럴 경우 이제 충분히 목표가도 잡아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조금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떡반등한다 이렇게는 조금 볼 수 없고 일단 44K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조금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4K를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고점 돌파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비비느냐와 차이가 조금 있다 이거죠. 차트가 여기에서 비비느냐와 요 위 상단에서 비비다가 이건 분명히 차이가 조금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고 분명히 조정의 가능성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에서 잘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비트이더는 정말 팔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들 분 중에 대부분은 비트코인 평단 200주 EMA 근처 혹은 물론 이제 저는 여기 거의 최저점에서 대놓고 비트 1개와 이더 10개 그 다음에 BNB 50개를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주식하고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았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이 15K 구간에서 저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집하신 분들도 저는 구독자들 분 중에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가장 이제 매수를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렸고 혼자 도망쳤고요. 여기 그 다음에 20일 EMA 돌파했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20일 EMA 돌파했을 때 365주 EMA 지지 구간인 여기서는 이제 사라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잠깐 공포 구간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를 말씀드렸던 게 아래에서 이제 정 매수 못하신 분들은 여기 돌파할 때는 최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시다 물을 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이제 손절 후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최소 비트 이더 기준 저는 비트코인 평단이 대부분 이제 최소 여기 아래에서는 형성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33K, 32K 아래에서는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수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저보다 보유량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게시판을 보니까 커뮤니티 보니까. 그래서 그 물량은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물량은 어쩌면 앞으로 이제 영원히 내 생애 주기가 끝날 때까지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결국 이 투자판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효띠일까요? 아니죠. 비트코인 초창기에 채굴해서 아직까지 정보 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판때기에서. 이더리움 초기에 채굴을 하든 매매를 했든 아직까지 그거 들고 있는 사람이 최고 존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은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을 강요할 생각도 없고요. 이유도 없는 거죠. 이걸 여전히 이제 투전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투전판이니까 적당히 그냥 단물 빠질 때까지 이용해 먹다가 나는 완전히 엑시스를 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자산을 이 생태계를 평생 동안 금과 옥조처럼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될 물론 이제 자기 전체 자산의 100%를 다 투자하진 않겠지만 최소 15에서 25% 정도 15에서 20% 정도는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될 자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군의 개념에서 비트만
그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비트하고 이더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비트 캐캐 먹은 비트보다도 이더의 잠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끌고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판때기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아직 안 팔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직 안 팔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지하 세계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그런 자산군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양지로 이제 막 올라온 자산군이라는 얘기죠. 즉 이머징 마켓에 있다가 이제 조금 메이저로 발을 딱 내디딘 그런 자산이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성장 가능성은 저는 거의,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뭐 과거 사이클의 변동성이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사이클이었지만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는 과거의 변동성 사이클을 뛰어넘는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특히 제가 이평선이 긴 기간 동안 압축의 압축을 압축하면서 수렴되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과거 사이클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매집 사이클이었거든요. 그게 발산이 되면, 그 압축되어져 있던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 과거 사이클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그 끝에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이 투자 가치로서의 자산일 수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산은 더 이상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변동성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사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자산이 어떤 자산이든 상관없이 그냥 가격 변동성이 크면 그냥 최고인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레버리지까지 곁들이면 트레이딩 수단으로서는 최고의 자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평생 끌고 가야 될 자산인지, 그럼 만약에 평생 끌고 가게 된다면 그 범주를 어디까지 두실지, 아니면 난 여전히 이 판때기는 투정판이고 그냥 적당히 쌀 때 사가지고 남들보다 일찍 다 팔고 엑시트하면서 다시 또 저점을 기다려야 되는 이 과거 사이클은 그랬어요. 그럼 과거에 그 사이클이 여전히 반복이 될 건지에 대한 생각 정리가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핵심 아닐까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에 대한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자기 입장 정리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 그 입장에 맞는, 자기 생각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의 기간도 정해질 거고 투자의 시드도 정해질 거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휩쓸려 가지고 우하지 마시고요. 좀 그런 얘기를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다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GBTC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게 약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 자체가 좀 과대평가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49,000달러에서 결국 38,500달러까지 제법 큰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 실질적인 하락을 일으킨 건 뭐 모든 유튜버들이 말하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GBTC의 매도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채굴자들이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 GBTC는 거의 장외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하락했다는 장내에서 이루어진 매도세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장내 매도세의 가장 큰 매도 주체는 채굴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결국 뉴스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뉴스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운트 콕스, 저는 그것도 역시 과대평가된 펀드다. 지금 이제 이 판때기가 커져가지고 그 정도 물량은, 그 물량이 장내에서 소화된다라는, 장내에서 무조건 소화될 거라는 염두도 하실 필요 없고요. 그게 장외에서 거래될 가능성도 높다 이거죠. 설사 그게 장내에서 소화가 되더라도 그렇게 큰 매도 압박이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이요, 설사 그게 장내에서 소화가 되더라도 별로 그렇게 가격에 큰 영향 못 미칩니다. 그 정도 물량에 뭐 심한 이렇게 뭐 하락빔이 나올 판때기는 이제 아니라고요. 사이즈가 커지고 예전처럼 이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그룹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룹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쉽게 또 매도를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플레이어 자체가 소수다 보니까 이 시장을 움직이는 플레이어 자체, 내가 던지고 아래에서 내가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판때기였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던졌을 때 더 싼 가격에 그 던졌던 물량 이상으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애가 중간에 인터셉트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격 끌어올려버리면 나는 그냥 뭐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빅 플레이어가 대거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그 중앙화된 거래소의 선물 거래량이 뚝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거와 영향이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중앙화된 선물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거래량이 오른 것은 아직은 내가 이더리움 판때기는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앙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큰 손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두드러졌냐면 ETF 통과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중앙화된 거래소의 BTC 거래량이 뚝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래소가 하나 있죠. 네. CM입니다. CM. 한번 CME 지금 OI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네. 중앙화된 거래소의 OI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즉 CME에서 크게 계약을 넣는 미국 기관 큰 손들은 포지션 정리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네.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네. 여기 테스트 끝냈으니까 이제 네, 여기 테스트 끝냈으니까 최소 1대1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여기에 이제 1대1 비율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여기 아직 목표가를 못 채웠습니다. 1대1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여기 1대1 자리가 여기에요. 지금 피보나치 중첩된 레벨 보이시죠? 대략 6만에서 6만 2천 달러 레벨인데 이건 어디까지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상황이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애단할 수 없습니다. 애단할 수 없고 일단은 여기 44K를 중점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아래에서 차트가 놓을 경우에는 충분히 하락의 가능성, 조정의 가능성을 44K 위에서 놓을 때는 충분히 6만 달러까지 혹은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둘 다 좀 열어두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비트리더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하나도 없다.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혹은 여기서 횡보하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은 분명히 움직이니까 그걸 취하자라는 게 제가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이죠. 네. 그리고 그 기준은 이 박스권의 하단인 40K와 이 박스권의 상단인 48K 그리고 그 가운데 피보나치 0.5 레벨인 44,000달러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조금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뉴스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 뉴스보다 한 발짝 빠르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요새 이제 뭐 워낙 뉴스를 퍼나르는 암호화폐 레카형 유튜버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확인되지도 않은 뉴스부터 해서 뭐 그냥 이 판때기 좀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의 트위크를 그냥 막 재가공 해가지고 뭐 아스에이지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 시장의 빅 플레이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다더라.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와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의 상황만 믿을 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결론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불러일으킨 장내 매도,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GBTC가 아니고 최글자인데 라는 결론이 나왔을 뿐이었고요. 그럼 지금 이 시장에 퍼져 있는 GBTC에 대한 퍼드, 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BTC 보유량에 대한 퍼드, 그다음 마운트 콕스 청산 절차에 대한 퍼드는 좀 과대평가되어져 있겠구나. 네. 하지만 아직 반감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이상 채굴자 그룹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매도 압박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최소 반감기가 지금 한 60여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 봤을 때는 한 3월, 4월까지는 이제 큰 떡상의 개념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전략을 취하는, 즉 최소 일정 부분의 현금 보유량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형태로 시장을 대응하면 되겠구나라는 이제 전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핵심은 저는 채굴자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제 반감기를 지나면서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채굴 난이도가 이제 대폭 올라갔을 때, 당연히 비트코인 채굴 원가도 바뀔 거 아니에요. 네. 짱깨식으로 계산하면 지금 채굴 원가의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 그건 짱깨식 계산이고 곱하기 2는 아니겠죠. 한 1.5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전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채굴 원가에는 다양한 임대료부터 해서 인건비, 뭐 텍스까지 다 포함이 될 거니까 그때의 가격 움직임이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채굴자들이 발을 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또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지금 온체인에서 가장 좀 많이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채굴자들과 그 다음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올드홀더들도 조금 많이 움직였어요. 올드홀더들도 조금 많이 움직였거든요. 뭐 거의 8년에서 10년 된 물량에서 지갑에서 뭐 100개가 넘게 이렇게 시장에서 매도된 케이스도 있고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올드홀더들 움직임이 이제 크게 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여전히 강한 이 시장 내에서 장내에서 이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매도 그룹은 채굴자다. 네. 그 부분을 가장 좀 살펴야 된다.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반영이 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조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주말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주차를 하게 되니까 알트코인들이 조금 폭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만 기준으로 보면 총선 전에 저는 업비트발 알트 큰 불장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 전에 아무래도 좀 규제가 약하고 당국의 입김이 조금 약해지는 타이밍에 저는 분명히 업비트 또는 빗선발 불장이, 알트코인 불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알트코인 현물에 있어서 가장 많은 유동성을 자랑하는 곳이 업비트죠. 바이낸스도 상대가 안 된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겠지만 어쨌든 폭발력에 있어서는 바이낸스가 따라오질 못하죠. 업비트는 특정 알트코인에서 하루 거래 대금만 5조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5조까지. 그러면 어떤 특정 알트 프로젝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특정 거래가 특정 VC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높은 가격에 던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거래소는 업비트입니다. 네. 바이낸스가 아니고 네. 조 단위를 받아낼 수 있는 유동성이 나오는 곳이라고요. 당일에 네. 조 단위를 받아낼 수 있는. 근데 알트코인 중에 1조가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시총이에요, 시총. 그러면 유통량이 1조가 넘어가는 알트코인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실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뭐 1000억 달이 또는 1000억 달이도 안 되는 100억 달이, 10억 달이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 유동성, 그 자신의 물량을 높은 가격에 다 한꺼번에 개미들 아가리에 다 쳐넣어줄 수 있는 최적의 거래소는 업비트하고 빗썸이라고요. 네. 그래서 좀 도미넌스가 간밤에 보면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상승률 대비 상대적인 알트코인의 상승률은 지금 조금 저조한 편인데, 주말 동안 한번 특히 업비트, 알트코인, BTC 마켓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뭐 전체적인 방향성은 제가 조금 다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좀 비트 이더는 안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생각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저는 비트 이더는 팔 이유가 없다. 제 기준 저는 비트 이더는 평생 모아가야 될 자산이다.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평생 모아가야 될 자산이다. 뭐 강남 아파트도 10년 전에는 그 가격에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요. 뭐 이 판때기도 마찬가지죠. 10년 전, 5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야 이거 이더리움 하나에 몇백만 원인 게, 데이터 쪼가리 하나에 몇백만 원인 게 말이 돼? 뭐 지금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인 건 말이 되나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전 5억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최소입니다. 최소예요. 그때 또 같은 얘기 나오겠죠. 네. 그럼 그 다음 10년 뒤에는 각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좀 그렇게, 저도 처음에는 좀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가지고 적당히 그냥 먹고 빠지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은 사실상 은퇴한 상황인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제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다른 알트코인은 모르더라도 저는 비트 이더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자산으로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투자할 바에는 스테이블 코인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어차피 달러 연동이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외환 투자, 달러 투자를 하려면 뭐 수수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한도의 문제도 있고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면 충분히 이제 그 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요거는 조금 믿을 수 있지 않나. USDT하고 USDC하고 상대적으로 USDC에 좀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2021년 22년 겨울이었나요? 아마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는 통과되었고, 제가 그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 선물 ETF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좀 한참 뒤가 될 거고, 그 중간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먼저 통과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면 그 다음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3의 코인이 아마 CME에 먼저 상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그 기축 통화들하고 좀 경쟁을 하는, 외환시장에 상장이 돼서 경쟁을 하는 좀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에는 아직 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ETF는 뭐 리플이 될 것이다, 솔라나를 될 것, 저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는 다른 기축 통화들하고 좀 같이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서 경쟁하는 시대가 곧 또 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뭐죠? 지금 미국 연준 의장도 인정하고 있는 코인, 공식적인 발언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코인은 두 개죠.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뭐 세계은행 총재도 거의 비슷한 입장인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뭐 이더리움이 이제 그 다음인 거고. 그래서 좀 저희도 좀 비슷한 생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근데 그리고 뭐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화 자산을 해칭하는 분들이 꽤 있죠. 네.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화 자산을 해칭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미 뭐 바이낸스에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든.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농사를 짓게 되면 5에서 10%의 이자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달러를 대체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5에서 10%의 이자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 이더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저는 이제 어떤 전망을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알트코인들이야 내일 아침에라도 정치적인 이슈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제 비트 이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저는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빨리 얘기도 조금 많았는데 뭐 가격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남들이 산다니까 사고 남들이 판다니까 팔고, 이것보다도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자기 입장 정리를 반드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나와 입장이 같은 사람과 함께 조금 뭐 긴 시간 동안 호흡해 간다면 조금 더 좋겠죠. 네. 순전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또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정답이 없는 시장이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상황에 맞는 해답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